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번 주 호남권에서 실시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전북에 이어서 18일부터는 광주와 전남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경선을 실시하고 21일 호남권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순천과 목포, 광주를 방문해 당원들을 만나고 박용진 후보도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서 호남권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당권 주자들의 호남 방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해 사망했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전 씨의 회고록에 대한 민사소송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데요. 5.18 진상규명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혜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광주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다. 고 전두환 씨가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입니다. 5월 단체들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 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이 허위라며 전 씨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고 문제가 된 표현 69군데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5월 단체는 다른 표현도 허위 사실이라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허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입니다. 전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 당시 시민군이 탄 장갑차가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해 계엄군 한 명이 숨졌다고 쓴 부분입니다. 전 씨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원고 측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계엄군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계엄군이 자체 후진하다가 생긴 교통사고의 문제인데 시위대 장갑차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미처 밝혀지지 못했던 그날의 진실이 항소심에서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선고 재판은 항소가 제기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오는 17일 열립니다. 그 사이 전 씨는 세상을 떠났고 부인 이순자 씨 등이 공동 피고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어 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확정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봅니다. 전 씨와 관련해 유일하게 남은 재판인 이번 항소심이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의미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70명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700명, 전남이 2,470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광주의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0%에 달하고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75%를 넘어섰습니다. 전남의 전담 병상 가동률도 54% 수준이고 자율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 가동률은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지인 매입이 광주와 전남만의 문제는 아닌가 봅니다. 이후 전북도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고 있는데 외지인 매입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김종환 기자입니다. 군산 시내 아파트 단지입니다. 군산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전북 2회 시도에 거주하는 외지인 매입 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매된 군산 지역 아파트 10채 가운데 4채는 외지인이 사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사서 리모델링 1,000만 원 하고 전세를 1억 한 6천, 7천에 맞춰서 1억 9천, 이런 2억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규제 지역인 전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부터 외지인 매입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거래된 아파트 3채 중 1채를 전북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매입했습니다. 익산은 외지인 매입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에 크게 늘어났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외지인 매입은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시도 아파트값은 대부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전북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해 들어 3.04%, 전세 가격은 2.46% 올라 17개 시도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반적인 주택시장 하락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일명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은 주는데 외지인 매입 비율은 늘어나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오르면서 전북 아파트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부산에는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이라는 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한 사업가들의 재기를 돕는 기관인데 실패한 사장님들을 위한 힐링 캠프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산방송총국 김계혜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남짓 가야 도착하는 죽도. 아이들이 떠난 죽도의 한 폐교에 왕년의 사장님들이 모였습니다. 사업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한 사장님들은 휴대전화, 인터넷 없이 텐트에서 한 달 동안 지내게 됩니다. 스스로 두 끼 식사를 챙겨 먹고 체력 훈련은 물론 빡빡한 교육 일정을 소화하며 자기 반성과 고민의 시간을 보냅니다. 실패한 사장님의 재기를 돕는 이 힐링 캠프는 부산의 한 기업인이 2011년 공익재단으로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을 설립하며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 하다가 망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대한민국에는 도와주는 제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도 자산이 되지. 망했다면 잃어버린 거지만 실패를 거울 삼아 하면 뭡니까? 그건 재산이라. 2011년부터 봄, 가을 해마다 2차례씩 열린 힐링 캠프에는 모두 420여 명이 거쳐갔고 이들 중 절반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민간에서 시작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종 제도권 지원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19로 2019년부터 끊겼던 힐링 캠프가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꼭 재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를 삼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기 위해서 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수료시설을 모집합니다.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서류 접수한 뒤 면접을 거쳐 다음 달 18일부터 3주간의 힐링 캠프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내일부터 보름 동안 공단이 단행한 인사와 조직, 계약과 노무 분야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정 감사는 지난 5월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진행된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광산구는 종합감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투숙객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광주의 한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찌르고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혀서 엄벌이 필요하다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중부지방과는 달리 남부지방은 가뭄이 이어지면서 평균 저수율이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전남 지역의 평균 저수율이 46.8%로 평년 저수율 6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섬 지역인 신안군 자운도 구영저수지의 경우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졌고 보성 도촌저수지도 11.5%를 기록하는 등 저수율이 30% 미만인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3개 국가의 주한 외국 대사가 우리나라 섬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최근 전북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섬의 날 행사를 열고 라오스와 우크라이나 등 13개 국가의 주한 대사를 초청해 섬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해경이 화물선과 어선을 상대로 외국인 선원 불법 고용을 단속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30일부터 30일까지 해상에서 조업하거나 항포구 등에 정박한 어선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나 근무처를 이탈한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는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도 계절 근로자나 비전문 취업자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 110곳의 방화관리나 전기, 가스 안전 등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해 추석 전까지 안전 조치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병원 의료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병원 의료 정보를 모아서 환자 진단 등에 활용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는 데이터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98억 원을 확보해 오는 2025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복절이자 말복인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높은 습도와 함께 낮 기온 광주 32도, 순천과 강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낮더위도 심하지만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 때까지 몸보신하시면서 더위 이겨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내려오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새벽에 전남 북부 지역부터 시작되겠고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화순 33도, 담양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31도, 광양 32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1도, 영암 32도, 완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다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